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 군사 관련 소식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뒤통수 친 중국입니다. 중국판 신 아파치 충격파인데요. 왜 신 아파치냐? 그동안 중국이 중국판 아파치다 라고 하는 공격 헬기가 있었어요. 그 중국판 아파치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라인 뜯어서 라이센스 생산하게끔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새로운 아파치, 더 덩치 큰 걸 딱 보여준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통수 맞는 거죠. 빨리 계약 중단하고 중국하고 손절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거 왜 만드는지, 그리고 성능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아파치를 쓰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돌연 짝퉁 아파치 현지 생산을 추진한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3월 12일 날 택티컬 리포트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군비총국이 중국 측과 신형 공격 헬기 Z-10ME 모델의 현지 기술 도입 생산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현재 국가근위대에서 36대의 AH-64D 아파치 공격 헬기 쓰고 있어요. 국가근위대는 육군, 해군, 공군이 아니고 왕실 친위대입니다. 왕실 친위대. 그래서 뭐 지방 군벌이나 뭐 토호 이런 데서 반란 일으키면 제압하기 위해서 왕실 근위대가 있는데, 우리하고 다르죠. 여기에서 아파치 공격 헬기 36대를 쓰고 있는데, 요즘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무기 체계를 탈미하는 노선을 가고 있죠.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의 지시하에 2030년까지 모든 무기 체계를 최소 50%는 사우디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하라라는 오더를 내렸죠. 그래서 여러 무기들을 사우디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게 해준다, 기술 이전 생산하게 해준다라는 무기만 있으면 지금 여기저기 지금 막 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 한국 방산도 사우디에서 대박이 터지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기술 이전 이런 데 대단히 인색하죠. 그런데 사우디가 이렇게 중국판 아파치다 라고 하는 Z-10 이거 현지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중국판 아파치냐? 아니에요. 사실은 중국은 이거 중국판 아파치다라고 굉장히 많이 선전했는데, 아파치는 2000 샤프트 마력짜리 엔진 2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최대 일중량 10톤급입니다. 굉장히 파워가 좋아요. 장갑도 두껍고 정말 어깨가 떡 벌어진 것처럼 덩치가 좋죠.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좀 날씬하게 생겼습니다. 날렵하게 생겼죠. 그 말은 아파치 덩치 아니다 이거죠. 1350 샤프트 마력짜리 2개에서 7.5톤 이륙 중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잡아줘서, 그래서 이 아파치라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중국판 코브라였던 Z-10인데, 이 엔진이 캐나다에서 수입했어요. 경비행기 같은 그런 용도의 터보프롭, 경비행기 용도의 그 엔진을 가지고 와서 터보프롭 비행기 만든다라고 하고는 군용으로, 원래 상용 비행기 만든다 하고는 군용으로 이렇게 터보 샤프트 엔진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용도가 다른 걸 이 헬리콥터용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파워가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덩치는 7.5톤이라고 하지만 실제 무장은 그 정도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우리 코브라 공격력이 보면 뭐 토우 미사일 8발씩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재원하고는 영 다른 그런 기동성, 무장 보여주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래서 이 중국 입장에서 아파치라고 선전했는데, 야, 엔진 출력이 좀 부족해서 체급이 약하다 하던 차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이거 좀 하자 라고 하니 오케이 하고는 라인 다 뜯어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은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이런 게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공개한 게 아니고 스파이샷이 찍힌 겁니다. 사우디하고 Z-10 판매 협상하는 중에 이런 동영상이 나왔어요. 야, 우리 동네 하늘에 이런 게 날아다녀 하고 찍어서 올렸는데, 보니까 뭐야 이거 Z-10이 아니잖아.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아파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위에 롱보 레이더 같은 것도 달려있고, 뭐야 이거 해서 이걸 중국이 대량 생산하게끔 됐는데, 이거 그러면 용도는 뭐냐, 성능은 어떠냐, 이거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자, Z-20
F 해상작전 헬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만든 중국판 베놈 앤 바이퍼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미 해병대가 쓰는 UH-1Y 베놈이라고 하는 기동 겸 이 무장 헬기가 있죠. 그리고 또 역시 미 해병대는 그 베놈을 바탕으로 이 뒷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전방 동체를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양쪽으로 앉는 이 형태를, 일반적 우리 헬리콥터 형태죠. 그걸 공격 헬기 형태로 텐덤식으로 해서 무장사 앞에 그리고 또 조종사 뒤에 이렇게 태워서 이 전방 동체를 날렵하게 만든 공격 헬기를 만들었죠. 그게 유명한 AH-1Z 바이퍼죠. 그래서 이 베놈과 바이퍼 동체만 잘라서 전방 동체를 바꾸고, 그래서 이 베놈과 바이퍼가 이 전방 동체를 제외하고 뒷부분만 보면 이 부품 공통성이 84%랍니다. 거의 뭐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 Z-20 해상작전 헬기가 있는데, 그 해상작전 헬기의 앞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텐덤식으로 만들어서 공격 헬기로 만든 거예요. 보니까 뒷부분, 중앙부분, 뒷부분 똑같죠? 그래서 베놈 UH-1Y, H-1Z, 베놈 바이퍼 프로그램 그대로 베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만든 거죠. 사실 우리 수리온, 마리논 무장형도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날개, 무장 날개만 달아서 뭐 무장 헬기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놈입니다. 중국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어요. 해상작전 헬기, 해상작전, 대잠작전 하면서 해상에 있는 적의 뭐 고속점 또는 수상정 뭐 이런 것들 공격하기 위해서 미사일 달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비상 부주 장치,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바다에 불시착했을 때 튜브가 팍 펴지면서 빨리 잠수하지 않도록, 침수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조종사가 탈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벌게 해주고, 어쩌면 구조대가 빨리 와서 헬기도 건질 수 있는 해상작전 헬기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집어넣고, 고출력 방염 처리된 동력 계통이에요. 그리고 출력이 좋다 보니까 높은 페이로드, 그리고 폴딩, 접을 수 있는 블레이드, 그래서 군함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그럼 이거 그대로 쓰면 되지 뭐. 아니에요. 제가 우리 수리온 무장형, 마리논 무장형 만들 때 이게 무슨 공격 헬기냐라고 했던 게, 일단 동체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만들어 놓으니까 밑에서 봤을 때 넓어요. 피탄 면적이 명중 또는 피격될 확률이 높다 이거죠. 이 지상에서 대공사기 했을 때. 그리고 덩치가 이렇게 전방이 넓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우니 장갑판을 두껍게 덧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 날아오는 소총탄이나 이런 것들에도 뚫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날렵하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무거운 덩치에다가 날개 달고 무장 달고 이러니 기동성이 별로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야 이거 가지고 공격 헬기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 해상 공격 헬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거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Z-21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리온 그 무장형, 마리논 무장형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헤비급 공격 헬기 Z-21이 탄생한 이유는 뭐냐? 미국이 대만을 지원해서 자폭 USV 무인 수상정 함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프로덕션 레디, 그래서 즉시 제작 가능하고 inexpensive, 저렴하고 마타임 익스페디셔너리, 해외 원정 작전하는 그런 거다 해서 앞 글자 따서 프라임, 뭐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하여튼 이런 말장난 잘하죠. 그래서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즉시 제작 가능한 그리고 저렴한 해상 원정 작전에 사용될 플랫폼이다. 뭐냐? USB, 자폭 돌격용 USB다.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USB, 자폭 돌격 수상정이, 무인 수상정이 흑해함대 완전히 그냥 박살내고 있죠. 이걸 대만 해협에 쫙 깔아버리면 중국군이 대만 해협 못 건널 거 아니냐. 그러면 중국군이 대만 해협 못 건너면 대만 전쟁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 아무리 받아도 와서 깃발 꽂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만을 지킬 수 있다 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이 자폭 USB 함대를 상대하려면 이걸 하나하나 깨트려야 되죠. 그러면 많은 무장을 달고 오랫동안 처공하면서 찾아다니면서 딱 깨트리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죠. 그런데 기존의 Z10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Z21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공시로형 상륙함 4만 톤짜리 미국의 와스프급하고 거의 흡사한 건데 4만 톤짜리 3척 만들고 2차분으로 또 3척 해서 지금 6척 만드는데 현재 4번 함 지금 건조 중이에요. 그리고 076형 더 큰 거 또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Z21을 얹어서 미국과 대만의 자폭 수상 무인 수상정을 깨트리는 이런 플랫폼으로 쓰겠다. 기존의 Z10 같은 경우는 무장 뭐 조금 달고 나갔다 금방 와야 되고 우리 코브라 생각해 보면 되죠. 그거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Z21이다. 그래서 설계 초기 단계부터 드론 킬러로 설계된 Z21인데요. 여기 이게 하얼빈에 있는 그 회사에서 이 Z21 만든 회사에서 CG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로켓 포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70mm 로켓 아니에요. 90mm 로켓. 굉장히 위력이 강하겠죠. 90mm니까 또 사거리도 길겠죠. 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유도가 되는 90mm 로켓. 그리고 이 CM502KG라고 하는 20에서 한 40km 날아가는 장거리 대전차 또는 대함 미사일을 이렇게 양쪽에서 8발 장착하고 90mm 로켓 포드 장착하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처공하면서 자폭 수상정들을 무인 수상정들을 깨트리겠다 하는 이런 용도. 그래서 대만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가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북한도 무인 수상 자폭 드론 어마어마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뭐 마리논 무장 헬기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할 게 아니고 동체를 날렵하게 하고 무장을 많이 달고 그리고 피탄 면적을 줄이고 기동성 좋게 하고 또 장갑을 두껍게 하고, 그래서 북한의 무인 수상정을 깨부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우리 해병대 해군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중국을 배운다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뭐 어쨌든 배울 건 배워야 되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 개념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창과 방패의 대결 누가 할 것이냐. 대만 해협에서는 이 미국과 대만이 구성하는 프라임 그 함대 무인 자폭 드론 함대가 이기길 바라고, 우리 서해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